이번 시간에는 우주 탐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 탐사 장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공전하도록 만든 장치를 바로 인공위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인공위성은 다양한 목적으로 발사가 됩니다. 날씨를 목적으로 기상위성이 발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통신, 즉 방송을 목적으로 해서 방송통신위성이 발사되기도 하고, 그리고 항법 위성이 발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 항법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항공기, 선박, 차량 등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방법이나 기술을 바로 항법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은 우주, 망원경도 포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망원경의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갈릴레이의 굴절 망원경입니다. 1609년에 갈릴레이는 최초로 굴절 망원경을 만들게 되고 태양의 흑점, 달의 분화구 등을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게 바로 반사 망원경입니다. 렌즈 대신에 거울을 사용했고 대형 망원경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전파 망원경입니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훨씬 긴 전파 신호를 모아서 멀리 있는 물체상을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탄생을 한 게 바로 우주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망원경이 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구 대기 밖 우주에서 관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선명하게 천체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 장비 중에서 바로 지구 이외의 다른 천체를 탐사하기 위해 쏘아올린 문체가 있는데 얘가 바로 우주 탐사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직접 천체의 주위를 돌거나 천체 표면에 착륙을 해서 탐사하는 바로 탐사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주 정거장이 있습니다. 이 우주 정거장은 무중력, 즉 중력이 없는 상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에 머무르면서 지상에서 하기 어려운 과학 실험이나 우주 환경 등을 연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 기술의 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주 탐사를 위해서 개발된 기술을 응용해서 일상생활에 이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시가 있는데 바로 자기 공명 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MRI로 훨씬 유명하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수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에어쿠션 운동화, 안경테, 골프채 등등등이 있는데 이 안경테 같은 경우는 형상, 기억, 합금, 소재를 이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모양이 변형이 돼도 원래 모양을 기억하는 걸 바로 형상 기억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테 같은 경우도 모양이 변형이 돼도 다시 원래 모양을 유지를 해야 이제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테에 형상 기억 합금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 골프채에는 바로 티타늄이라는 소재를 사용을 해서 우리 골프채가 단단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의 발사나 폐기 과정에서 이제 나온 파편을 바로 우주 쓰레기라고 하게 됩니다. 궤도가 일정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떠돌기 때문에 운행 중인 인공위성이나 우주 탐사선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는 정말 조그마한 그런 플라스틱 조각 아니면 못 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아무리 조그마한 그런 덩어리라고 해도 빠른 속도로 도는 순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주 탐사의 역사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입니다. 1950년대에 우주 탐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바로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가 됩니다. 이게 바로 57년에 옛날에 소련에서 발사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1960년대에는 달 탐사를 시작합니다. 아폴로 11호가 1969년에 최초로 이제 인류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행성 탐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보이저 1호가 77년에 태양계 탐사를 위해서 발사가 되고 그리고 보이저 2호는 77년에 발사가 돼서 목성형 행성 탐사하고 그리고 89년에 해왕성을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로는 굉장히 기술이 발전을 해서 다양한 장비로 우주 탐사를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제 우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상의 망원경보다 더 잘 보인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0년에 발사가 돼서 현재까지 사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뉴 호라이즌스 호 같은 경우는 2006년에 명왕성을 위해서 발사가 됐고 그리고 2015년에 명왕성 통과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호호라고 하는 건 11년에 목성 탐사를 위해서 발사가 되고 그리고 16년에 목성 도착 후에 궤도를 공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발사된 화성 탐사 로봇이고 2012년에 화성 표면에 착륙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기간에 빠싹 외우시면 되고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험 끝나고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빡세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센터인 나로 우주센터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된 다음에 2013년에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하게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굉장히 유명한 나로호 로켓입니다. 그래서 나로 우주센터에서 나로호 로켓을 발사를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건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주 탐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